안녕하십니까, 정희안입니다. 갱년기에는 평소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서 참 당혹스러우시죠? 이 갱년기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죠. 100세 시대에 이 갱년기는 절반쯤 살았다는 시기에 찾아오는 중년의 사춘기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때가 또 갱년기이기도 하죠. 평소에 안 챙겨 먹던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들 막 사들여서 이것저것 먹어보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호르몬과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여성 갱년기는 갑자기 끊어지는 월경으로 몸은 물론이고 이 심리적인 변화도 폭풍처럼 밀려드는 나이입니다. 이 남녀를 불문하고 이 갱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갱년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갱년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갱년기이신 분, 그리고 갱년기 가족이 있으신 분은 주목해 주세요. 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안면 홍조, 땀, 관절통,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우울증, 짜증, 분노, 만성 피로, 어지럼증, 피부 건조, 피부 가려움, 온몸의 각종 염증, 질건조, 화병, 공황장애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고 평소에 전혀 없었던 증상들인데 이 갱년기 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누군가는 백인 백색 증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갱년기 때는 평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십 가지의 증상들이 정말 한꺼번에 나타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고 짜증나고 위축되기까지 합니다. 이 갱년기 증상이 남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 호르몬의 감소가 점진적이냐 급작스럽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녀 공통으로 30대 중반부터 이 성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남성은 갱년기까지 이게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폐경과 함께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1년에 1%씩 서서히 줄어드는 이 남성 호르몬은 그렇게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이 대다수일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폐경과 함께 갑자기 호르몬 공급이 뚝 끊어지는 여성은요, 이 몸에 찾아오는 이 엄청나고 다양하고 혹독한 증상들 때문에 몸도 엄청 힘들지만 정신적인 부담이 사실은 더 큽니다. 이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남성이 10명 중에 1명이라면 여성은 10명 중에 10명이 이 다양한 증상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 남녀의 차이가 확실히 크긴 큰 거죠. 이 폐경은 월경이 1년 이상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 갱년기는 이 폐경 전후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신체적, 감정적인 변화가 밀려오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가볍게는 6개월에서 심하게는 10년 이상 꾸준히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는 여자 나이 49세가 되면 월경이 끊어지고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실제로도 49.7세입니다. 동의보감 시대의 폐경 연령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폐경 이후의 삶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1세, 그러면 폐경하고도 30년에서 40년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폐경을 전후한 갱년기의 건강이 폐경 후에 다가오는 노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니까 갱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곧 노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셈입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증상들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볼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원장님, 제 증상이 갱년기 증상인가요? 자율신경 실조 증상인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갱년기 증상은 성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께 해드릴 수 있는 답은 둘 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50세 전후에 나타나는 심한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바로 갱년기 증상입니다. 이 특정 나이대에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모두 호르몬 부족 원인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갱년기 증상들은 단순하게 이 성호르몬 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이 호르몬뿐 아니라 인체의 모든 부분이 노화가 되고요. 각 장기 기능도 퇴화되고요. 자율신경 기능의 상태 점검도 해봐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더 넓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단순하게 호르몬만 보충해서는 80대, 90세 될 때까지 이 호르몬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생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여성 호르몬의 과잉 공급이 또 노년의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호르몬을 만약에 보충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모를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갱년기 이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호르몬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이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려면 이 호르몬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35세 때부터 몸 건강 관리, 운동 관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에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50세가 돼서야 그동안 몸 관리 제대로 안 했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특히 여성은 배경으로 심신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갱년기는 말 그대로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태어나게 되는 시기라는 뜻이죠. 이 갱년기 이전에 성호르몬이 잘 나올 때 이 갱년 이후를 대비해야 하고요. 만약에 대비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호르몬만 보충할 것이 아니라 이 노화를 늦추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 호르몬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갱년기 이후에 이 대사순환 속도하고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이 신체 피로를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이살이 아주 쉽게 붙습니다. 이 갱년기 때 늘어난 체중은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이 대사순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거든요. 체중을 10%만 감량을 해도 이 관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요. 심혈관계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에 하는 운동은 20, 30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 관절에 무리가 안 가야 하고요. 또 근육은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에 좋은 운동이 필요한데 바로 햇볕 아래서 걷는 거죠. 아침 이른 시간에 햇볕을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돼서 갱년기 불면증을 해소하고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